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제가 일이 많이 바쁜 관계로 인해서 영상을 꾸준히 자주자주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팔자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건국전쟁이란 다큐멘터리 영화가 돌풍을 일으키며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신 이승만 초대 2대 3대 대통령님의 팔자가 과연 어떠해서 그런지 그 팔자의 원명과 대운과 세운을 풀어서 그 중에서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 위주로 팔자 주인공의 과거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주건공명이 산 중달을 물리치다입니다. 주건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중달, 사마이를 물리친 삼국지 5장은 전투편의 내용입니다. 사제갈입니다. 주건제갈공명이 주 목적어가 없는 일형식 문장에서는 달리다, 달아나다, 도망치다입니다. 자, 목적어 없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건제갈공명이 도망갔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여기에서처럼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장에서 사용될 때는 물리치다로 통합니다. 자, 주건제갈공명이 물리치다. 누구를? 생.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물리쳤다. 다들 삼국지를 읽으셔서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을 인용을 해서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제갈주 생중달. 주건제갈공명은 바로 이 팔자의 주인공이신 이승만 대통령님을 이 시간에는 비유한 것이고요. 생중달은 공산당과 공산주의자, 이를 추종하는 무리들, 어둠의 세력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건국의 이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빛의 전사들, 정의의 용사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역사 전문가분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저는 팔자 풀이만 해보겠습니다. 묘월의 정화는 인수격입니다. 자, 이번에도 정리된 간명록 위주로 팔자 원명의 격국을 확실하게 규정을 한 후에 그것을 대운과 세운에 대비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묘월 얼권 필수 경검. 묘월에는 을목이 권한을 쥐고 있다.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을목이 가장 왕성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묘중에 을목이 사건하고 있다. 병권을 쥐고 있다. 권력을 잡고 행사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목기세가 원령을 얻어서 등용을 해서 왕성하고 또 강하다, 완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팔자의 핵심적인 가치 내지 사상은 억강부약입니다.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도와준다. 인본주의 사상이죠. 이처럼 목의 기세가 완강할 때는 억강을 해야 되는데 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경검이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필수 경검입니다.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쉽게 읽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좀 깊이 있게 한자를 써서 좀 내용을 씹어보겠습니다. 필수 경검. 반드시 경검을 써야만이 목세를 제압해서 팔자가 합평해진다. 해묘목국이 되어 있죠. 해묘목국입니다. 자수도 수로 동화되고 있습니다. 목으로 지지 전체가 목국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 목국이 이루어졌다. 성 이룰 성자 지성목국입니다. 목은 원래는 목생화입니다. 목은 불을 살리나
목다하게 되면 어떨까요? 화가 꺼지게 됩니다. 불이 꺼져서 질식이 돼서 식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는 이 팔자에서는 정화죠. 정화 모닥불입니다. 자,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나 혹은 캠프장에서 모닥불에다가 많은 나무를 일시적으로 지피게 되면 불이 즉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다가 바로 병이죠. 병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팔자가 탁하다라고 정의를 해도 됩니다. 관살 혼자만 탁한 것이 아니라 팔자에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그 약이 경금입니다. 경금으로서 목세를 제압하게 되면 탁한 팔자가 다시 맑아지게 되는 것이죠.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팔자를 보게 되면 시천간에 경금이 투해 있습니다. 경금이 투출돼 있더라. 그래서 원래는 목이 많아서 목다하식된 탁한 팔자가 경금으로 인해서 맑아졌다. 청한 팔자로 바뀌었으니 이제 귀하게 된 거죠. 청귀한 팔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격국의 어떤 상황을 뜻하는 겁니까? 인수가 중하죠. 인중, 용재의 상황을 구구절절 돌려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인수는 목입니다. 인중은 목다죠. 정화, 모닥불이 살기 위해서는 나무가 많으면 꺼지는데 이때 제 경금이 목을 제압을 해서 여기가 살아난다. 인중용재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 팔자의 격국을 명확하게 격국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팔자는 시중에 많이 학습용으로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하신 자강 선생님께서 사주 첩경 건사의 인수편에 살중용인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친절한 분이시죠. 자, 그래서 햇수를 만나고 자수를 만나고 햇수를 만나서 지지에 살을 많이 만났다. 천간에 기토가 있어서 식신, 설기가 심하다. 옆에는 경금을 극하다 보니까 극설교과가 되어 있다. 자, 극을 해도 힘이 빠지고 설을 해도 힘이 빠진다. 그래서 극설이 교과되어 있고 살이 중에서 내가 힘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즉 기진맥진에서 극신약팔자다. 그래서 인수를 용신으로 쓴다. 다행인 것은 묘중에 을목이 투출돼서 이것을 용신으로 써서 정화가 유지된다 이런 뜻이죠. 예법입니다. 일본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편이 아닌 편이 남의 편이 8글자 중에 5글자입니다. 네 편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식의 관법이거든요. 예법입니다. 네 편은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가장 선진화된 명징파, 격국을 규정하는 데 선진화된 투파 이론을 볼 때는 묘중에 을목이 투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죠. 게다가 해중간목에 뿌리를 내리고 또 해중간목에 뿌리를 내린과 동시에 해묘미 목국이 돼서 이 을목이 팔자 전체 근환을 아주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천간의 투한 세력이 가장 강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팔자를 이제 인중용재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용신을 재로 썼고 용신을 인수로 썼고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한 끗 차이로 완전히 팔자가 용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중용인으로 보게 되면 극신약 사주가 정치를 하고 혁명을 할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이 팔자는 혁명가의 팔자거든요. 인중용재는 장사꾼의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운에서는 인중용재가 돼서 독립자금을 많이 끌어 모았을 겁니다.
인중용제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문구를 보고 제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일장당관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일장당관일까? 이 재선 경검이 시청간에 있는 경검을 일장당관하고 많은 목들을 제압하는 한 명의 장수다라고. 일장당관하니 군사자복이다. 이 역시 사주첩경의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군사자복, 삿된 무리가 적들이 항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장 한 명의 장수가 당관, 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낮의 통문, 낮의 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일장 한 명의 장수가 무공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략을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장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검이 어떻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지지 뿌리가 없습니다. 기토가 도와준다고요? 자, 식신생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식신조차 힘이 없습니다.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을목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장당관은 천부당 만부당이다. 그래서 제가 항복한 겁니다. 일장당관은 원래는 식신제살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살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살인상생, 즉 살중용인하는 방법도 있고 양인합살, 매시합살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식신제살, 식신으로 격퇴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약할 때는 살중용인을 하고요. 또 양인이 있을 때 양인으로 합살시킨 겁니다. 식신이 힘이 있을 때는 식신으로 제살합니다. 조건이 첫째, 식신이 유력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요. 식신을 도와주는 일간도, 즉 나도 유력해야 됩니다. 내가 보급을 해줘야 식신이 힘이 있어서 적을 물리칠 거 아닙니까? 이 조건이 전혀 안 된 이 경검을 일장이라고 용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일장당할 아능, 내 아이가 능이 구모, 어머니를 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는 식신이고 모는 일간입니다. 아는 생모나 아는 구모는 여기에다가 식신제설에도 조후가 플러스 알파로서 가미된 것입니다. 무조건 아는 생모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좀 정밀하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자는 인중용제도 아니고 살중용인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결론, 종간격 팔자입니다. 순모지리로 가야 됩니다. 모자멸자 팔자인데 종간격입니다. 인수로 따라가는 종인격 팔자란 말이에요. 근데 가종입니다. 가종이기 때문에 대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격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해묘 투월 진격종인, 해묘가 목국을 짜고 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을목의 기세가 강하다는 뜻이죠. 이 을목이 진신입니다. 그래서 진격, 을목은 정화에게 인수죠.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종인, 다시 말해서 종강격 팔자다. 인수로 인해서 내가 강해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한 것은 강하다 하지 않고 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격이란 용어를 격국의 외형적인 모습이 진격이란 뜻이 아니고요. 을목이 진신이란 뜻입니다. 진신. 나머지는 다 가신입니다. 가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격 종인이다. 종세를 한번 따라가 봤더니 그 세력을 따라가 봤더니 결국 그 세력 정체가
모기들란 말이에요. 곡직이란 말이에요. 곡직의 세력을 따라갔구나. 곡직은 원래 귀합니다. 그래서 명이 천하를 진동한다. 그래서 명진천하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인을 했는데 종인격으로 만도 귀한데 일기격을 겸하고 있어. 일지에 천월기인을 두고 있다. 일천월기격이다. 일지 천월기격이다.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종기함이 가히 극품에 이르도다. 아주 귀한 팔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병정일생으로 나게 되면 어떨까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청기하고 진격이고 곡직에다 일기를 겸할 때 병정으로 나게 되면은 이 병정은 바로 소진장이와 같다. 소진과 장이는 춘추 전국시대의 책사입니다. 책사. 웅변가고 외교가입니다.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교의 신이다 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외교의 신이다. 왜 그럴까요? 언변이 왜 좋을까요? 격국이 성격된 사람 다 언변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병정화는 바로 육수가 주작입니다. 주작은 조류죠. 조류는 그 소리가 굉장히 청아하고 맑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언변이 뛰어나다, 달변가다, 웅변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인수입니다. 월인 문고 교육 종교. 월에 인성을 두었다는 것은 인수격이란 뜻입니다. 자, 문곡성에 조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팔자가 문곡성이 있는데 문곡성의 특징이 지금 그대로 올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인수는 인수 자체가 바로 교육입니다. 문곡도 학문을 뜻하는 별입니다. 명성을 뜻하고요. 그래서 교육가이기도 하고요. 또 종교입니다. 편인이기 때문에 종교가이기도 합니다. 문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문곡과 무곡이 있습니다. 문곡은 한마디로 이 한마디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사후명이다. 죽은 후에 명성을 떨친다. 그 평가가 더욱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곡과 무곡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문창입니다. 문창. 무곡이 아니라 문곡과 문창이 있습니다. 정하의 녹은 오합니다. 녹에서 과거로 사진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진, 이진, 삼진, 사진. 바로 여기가 문곡입니다. 문곡 입장에서는 일진, 이진, 삼진, 사진을 간 후에 내가 녹을 찾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녹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본분을 찾는다라는 뜻인데 사진을 간 후에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내 명성이 천하에 알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문창은 이렇게 갔죠. 일진, 이진, 삼진, 사진입니다. 사진까지 가는데 문창 입장에서는 일진, 이진, 삼진, 사진 이렇게 갔으니까 과거로 갔죠. 전생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문창성이 있는 사람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문곡성이 있는 사람은 내생에 즉 사후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정화의 묘목은 뭡니까? 요즘 월목은 편인입니다. 편인. 편인은 뭐죠? 문서죠? 나의 발자취죠? 업적이죠? 기록입니다. 이것이 사후의 평가를 받는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기토와 같이 쓰니까 식신이잖아. 식신이란 말이야. 식신이라는 것은 식복이 있죠. 내가 전생에 부잣집에 태어나서 충분히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문창성입니다. 팔자에 문창성이 있으면 참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곡사오명,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산 인수 해외 유화. 지산에다가 인수를 두게 되면 해외 유학입니다. 해외 유학. 외국 유학. 자, 그때 당시 해외 유학 간 것은 커다란 사건이죠. 지금도 어렵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가지만 그래도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시골에서 지방에서 서울로만 한양으로만 유학을 와도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지산과 역마에 대해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인신사에만 있으면 다 역마다라고 처리를 하는데 분명히 구분을 해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해, 묘, 미가 삼합이죠. 자, 이것을 전쟁을 치르는 군인의 행군 모양을 보면 됩니다. 행군 모양의 비유를 하게 되면 여기가 장성살이죠. 장군은 그래도 안전한 가운데서 작전 지휘를 합니다. 장군이 앞에 나가서 직접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작전 지휘를 잘 해야 되겠죠. 뒤에는 뭐가 옵니까? 보급부대인 화계가 따라옵니다. 안전하죠? 그래서 안전하니까 화계는 뭡니까? 보급을 하다가 가끔 책도 읽으니까 학문입니다. 또 종교이기도 합니다. 군종들입니다. 앞에 있는 이것은 수색정찰대입니다. 이게 지살입니다. 수색정찰대는 어떻습니까? 임무를 띠고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살이기 때문에 지살 인수를 두게 되면 인수는 공부죠. 공부 유학인데 지살 공부는요.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해외 유학을 갔을 말입니다. 지살은 해외고 역마도 해외입니다. 근데 수색정찰 대원들이 맞닥뜨리는데 산에서 살을 맞닥뜨리죠. 산은 역마산이잖아요. 역마산. 역마는 뭡니까? 사냥꾼을 맞닥뜨린 거야. 총은 들기는 들었는데 이거 공격하는 태세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뭐하러 왔어요? 레저 나왔잖아요. 레저. 사냥이란 레저를 왔단 말이에요. 유람 왔단 말이에요. 관광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마사를 대동한 인수는 해외 유학을 가더라도 놀기 바빠. 레저 유람하고 공부보다 놀다가 온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오죠. 이것을 구분해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지산 인수이기 때문에 이 명주는 공부를 하되 의무감을 임무를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산이 어디 있습니까? 인수는 어디 있으냐? 해가 지산이라고 그랬잖아. 해가 지산인데 해는 말 그대로 해입니다. 해는 바다 해자니까 해외를 뜻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잖아요. 해 중에 간목이 뭡니까? 인수입니다. 인수이기도 하고 배입니다. 인수는 공부죠. 지살은 외국입니다. 해외를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부가 어떤 공부입니까? 소명의식이 개입된 그런 공부란 말이에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교육에 힘쓰겠다. 이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놀러 다니는 거죠. 역마 공부는요. 인수, 종격, 정치, 성가
자, 인수격이 종격을 이룬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이 되겠죠. 인수 종격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각자들이 많습니다. 이 팔자의 주인공은 성각자였어요. 성각자였습니다. 왜 성각자일까요? 편인 자체가 미래를 예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편인격을 이루면서 인수 종격이 돼서 인수의 기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혁명가이기도 합니다. 파군월인, 파군성의 월인수를 보게 되면 혁명하고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 망명객의 팔자다 이런 뜻입니다. 추명가 45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중파군, 중중파군의 월인수는 혁명망명이 있어 본다. 있어 본다. 이렇게 사안절구로 정확히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 팔자를 보고 하는 말인 듯합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파군월이는 혁명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파군은 무엇입니까? 지살입니다. 지살. 지살이 지금 중중하잖아요. 월의 인수를 받잖아요. 투했단 말이에요. 정치 정계고 대정계이고 혁명망명을 하는 팔자는 이 지살은 뭐라고 그랬죠? 임무가 있고 의무가 있고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게 강제성이 있습니다. 자, 혁명이 끝나고 나면 망명객으로 될 수밖에. 혁명가의 말로는 항상 그렇습니다. 월인수가 바로 정치 혁명가, 월인수 종격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팔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격이죠. 인수를 따른 종강격입니다. 청귀한 팔자입니다. 청귀한 팔자죠. 자, 그 다음에 복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일기격이죠. 귀하죠. 인수를 따라가는 팔자들은 대체로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습득 능력이 뛰어나고요. 학습 효과가 좋아서 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인은 국어가 아닌 외국어에 능통합니다. 기억력이 좋고 습득력이 뛰어나니까 외국어를 잘하겠죠. 이것은 인문학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문필에도 일가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편인을 두게 되면 인수격이니까 교육자들이 많죠. 교육과 팔자고 편인은 종교가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수왕격, 종인격은 대정객들이 많아요. 대정객들. 다시 말해서 혁명가다. 정치 혁명가이다. 언변이 뛰어납니다. 왜 뛰어날까요? 순발력이 있죠. 편인격 사주로 순발력이 있고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그래서 언변이 뛰어나고 달변가입니다. 웅변가입니다. 또 편인, 기획력이 뛰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게 되면 외교의 신이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편인은 직감적입니다. 직감이 뛰어나고 영감이 뛰어납니다. 다분히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이다 보니까 예언가이죠. 예언을 하고 미리 하니까 선각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종인은 인수를 따르는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이 자존심을 민족적 자존심으로 승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인은 또 굉장히 치밀합니다. 자, 종인이기 때문에
걸출한 정치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팔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사후에 더욱 높이 평가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설명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 격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종격이라고 했죠. 가종인격입니다. 가종은 대운에서 격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격 변화를 보고 격 변화에 따라서 용신, 희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인 대운을 보게 되면은 육세 대운이죠. 이 팔자가 모자, 멸자, 팔자나 순모, 지리로 가야 됩니다. 천간에 무토가 들어왔네요. 영모하고 있네요. 성장 과정이 많이 힘들었겠죠. 자, 이때는 순모로 갑니다. 순모운, 영모운이긴 합니다. 근데 해자축 수국일에서 수생목으로 해서 순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순모운이고 순모운입니다. 순모, 순모. 자, 여기도 순모, 영모운이죠. 이때가 바로 벽감 인정이 되면서 무언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유가 들어오게 되면은 대운이 계유 대운으로 바뀌면 유금이 들어와서 원명에 있는 경금이 이제 힘을 쓰면서 군내 신생으로 바뀝니다. 임금이 신하에 의존할 만해요. 신하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바로 이때는 일장당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임금이 신하에 의지해서 생을 찾는다. 인중용재격이라는 뜻입니다. 재성이 떴잖아요. 재성이 동했잖아요. 유금이 들어와서 인중용재격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용신 역할을 하는 거죠. 정화가 신강합니다. 개수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받아먹을 수 있죠. 개수는 뭐죠? 편관입니다. 편관은 후닥닥 인기가 올라간다. 만약에 연예인분들이 편관이 희신의 형태로 지금처럼 들어오게 되면은 갑자기 인기가 치솟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명주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도 이때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편관을 봐서 후닥닥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편 인사이더 아웃이라는 그 저서에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주만 기습이 있어가지고 적중이 됐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정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인중용재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자, 66세로 넘어가면 임신 대운이네. 역시 신금이 들어와서 경금에 힘을 실어주니까 군내 신생, 인중용재가 돼서 여기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화가 임수와 합을 해서 얼마든지 받아먹을 수 있는데 정관이 들어왔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어떤 직책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무자가 들어왔죠. 무자년에 73세 1948년도에 이것이 용신을 도와주니까 희신운이란 말이에요. 자수는 신자인 수가 돼서 관에 힘을 실어줘서 관이 요동을 치면서 정화와 합을 해서 정관을 내가 썼단 말이에요. 그 정관이 바로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인데 이 경금은 뭡니까? 용신 경금은 녹을 타고 들어왔고 관은 장생을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운에 암만 대운이 좋아도 세운에서 흔들어 버리면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신이죠. 임신인데 경인년이 왔잖아요. 야, 용신 들어왔다. 시천간에는 경금이 있지만 이 임목이 들어와서 이렇게 충을 해버리면요, 팔자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살충이죠. 지살은 뭡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운이죠. 복잡하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갔다 전방 전장을 시찰했다면 엄청 바빴겠죠. 힘들었겠죠. 이게 뭡니까? 여기가 용신인데 인수가 들어가서 충을 놔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운 중에 또 임신년, 임신대운 중에요. 임진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임진년이 아니고 77세니까 임신운은 넘어가야 되겠네요. 신미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미대운이 들어온 미투가 나타났죠. 그러면 해묘미 목국이 구비돼서 종강격의 진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을목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금이 어떻게 됩니까? 기신이 돼버렸죠. 여기에 용신이고요. 원명에 있는 경금도 기신이 된 겁니다. 이처럼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운에서는 금이 좋은 역할을 하는 이 운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좋죠, 이게. 안 좋은데 임진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금생수,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하면서 정화에 관이 되니까 정관을 내가 또 쓴 거죠.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81세 3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1956년도. 역시 신미 대운이죠. 이 대운에는 항상 해묘미 목국을 보고 진격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을목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중에 병신년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경금도 이렇게 넘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인데 병화가 들어서 여기를 합으로 꼼짝 못하게 엮어버리니까 살아났죠. 여기 역시 농화경금입니다. 그러면 정화가 온전하죠. 이렇게 병신합수가 돼서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온갖 변화막측한 방법을 썼네요.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신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3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지만 이것은 오래 못 간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미대운 중에 해묘미 목국이 되어 있는데 경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9가 뻥 터지잖아요. 자, 이때는 을목을 규제할 방법이 없네. 원명에 있는 경금과 이 세 개가 와서 을목을 때려버립니다. 이게 왕기역세잖아요. 왕기역세. 왕기역세운이 세차게 들어와서 치고 자모 형살로 지지해서 복잡한 양상을 띠니까 하야를 하게 된 거일 때 격이 완전히 파해졌잖아요. 격이 파해진 것이 아니라 팔자가 깨져버렸습니다. 격이 파해졌다 이런 얘기는 대운에서나 쓰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하야를 해서 이 망명길에 접어들었다가 을사년에 종명을 하는데 경호대운으로 넘어갔죠. 을사년. 경호대운으로 가게 되면 오화가 들어온과 동시에 원명의 정화와 기토가 녹을 두고 이제는 이때도 어떤 양상을 띱니까? 군내 신생으로 가는 인중용제가 되는데 이 용신 경금이 병이 들어서 들어왔잖아요. 물론 절처봉생이 되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가 그 작동을 해야 되는데 대운에서 들어온 이 경금은 연간의 을목하고 합을 해버립니다. 작동을 멈췄죠. 여기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요합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합의 의사는 있습니다만은 합이 안 되는데 대운에서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여기 가서 경금은 합을 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을사년에 을목이 들어와서 시천간에 있는 경금도 또 희신을 용신을 합을 해서 꼼짝 못하게 스톱시켜버렸어요. 그런 중에 사화가 와서 사해충을 하게 되면 합이 풀리면서 좌우충도 일어나고 자모형도 일어나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거죠. 자, 이것만 가지고
종명을 하신다, 돌아가신다, 별세하신다, 서거하신다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자, 팔자를 보게 되면 을해, 기묘, 그 다음에 정해, 경자, 경호, 대운이 경호죠. 을사입니다. 자, 이렇게 합을 내서 경금이 멈췄고 이렇게 합을 내서 경금이 멈췄습니다. 이 사화가 사해충을 하니까 여기서 좌우충이 이런 빗장이 풀려서 자수가 오화를 충해 오고 있습니다. 또 자수가 묘목을 형을 하고 있습니다. 형은 복잡하다 이런 뜻이죠. 몸 건강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해중에 임수가 나와서 정화를 합을 해서 지하로 싹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중에 간목이 나와서 기토를 합을 해서 또 사라지는 거죠. 이미 을목과 경금은 합이 돼서 다 멈췄는데 여기도 다 없어졌잖아요. 천간의 글자가 다 멈췄다는 것은 혈맥이 멈췄다, 동작을 멈췄다 이런 뜻입니다. 천간은 동적이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오화가 나타났다는 거 이운했어요. 오화가 나타났는데 오화는 정화의 녹입니다. 녹은 즉 내 몸뚱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몸이 깨지잖아요. 좌우충으로. 오중의 정화가 자중의 계수로부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몸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이 있어야만이 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살아계시다면 146대운 갑자대운이고요. 올해가 149세입니다. 갑진운입니다. 자, 이제 팔자가 다시 환원되는 거죠. 원 위치로 가종합격으로 가서 순모운으로 왔단 말이에요. 순모운으로. 여기도 순모운으로 왔죠. 근데 이 간목은 무엇입니까? 벽갑 인정이 된가 동시에 순모운이고 정화에게 간목은 바로 인수입니다. 인수는 문서입니다. 문서는 기록입니다. 기록은 내가 살아온 족적입니다. 나의 흔적입니다. 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쁜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게다가 자, 월이 문곡은 문곡사후명이라고 아까 분명히 공부를 해봤죠. 문곡사후 명성이란 뜻입니다. 사후의 명성이 다시 재평가돼서 높이 평가가 되는데 바로 이런 희신운이 들어왔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신운이 들어오면 그동안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대운에서 이것이 벌써 지나고 146대운에 들어가니까 사람은 가스되 팔자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거, 역사는 남아있다, 발자취는 남아있다, 사주는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승만 대통령님의 팔자와 대운과 세운을 풀어서 과거를 복귀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